공중부양은 기본, 축지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매번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였던 인물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입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대표가 이번에는요 지령을 내렸습니다. 사기 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 이번 영장 청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아니 허지은 변호사, 불과 열흘 전에는 유치장에서 복통으로 호소해서 구급차까지 불렀었었는데 이번에 왜 갑자기 지령 얘기예요? 지금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하늘궁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신규 신도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감 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신도들에게 공지문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모 씨에게 모든 권능을 이양했다라고 하면서 신규 회원까지 데려오면 그 사람에게는 레벨이 부여되고 이름이 백궁, 그러니까 하늘궁에서 말하는 일종의 천국이고 뭐 사후 세계의 어떤 좋은 그런 곳이라는 건데 여기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신규 회원에 대한 어떤 포교, 유치까지 동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축복권, 명패권, 레벨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판매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사기 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 자 그러면 허지은 변호사, 그러면 아직도 이 하늘궁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피해자들 얘기에 따르면 아무 문제 없이 강연도 하고 뭐 축복이나 명패 작업 같은 이 사기성 이 어떤 그 부적 같은 것들을 파는 거를 계속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강연 시간을 알리는 휴대전화 알람까지 설치를 하고 이 신도들이 아직까지도 허경영이 빨리 출소할 것이다. 누명을 쓰고 잠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 중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꾸 마치 조직폭력배가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것처럼 행위하게 된다고 하면 공모 공동정범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범으로 죄책이 계속해서 추가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경영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감되고 난 이후의 행보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도들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허경영 씨가 옥중 지령에서 언급한 권능이 뭘까요? 그 권능 바로 이 황당무계한 행위입니다. 천사 들어가라! 내가 축복만 넣으면 집에 있는 옷도 다 바뀝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는 한 100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 사실 좀 믿기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저 행위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대행자를 지정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좀 찾아봤더니만 이런 평소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지만 허경영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무죄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영적 대행자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축복권, 명패권, 레벨권 이런 걸 있다고 하는데 레벨권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만 아까 얘기했던 신규 어떤 회원을 가입하면 거기에 신규 그 레벨을 이렇게 딱 주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명패권 같은 경우에도 마치 축복권인 것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축복권을 사야 된다. 대신에 그것은 공짜는 아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미 구속된 것도 이게 참 말하기도 사실 좀 그래요. 보면은 사기죄. 이게 정말 얼마 하지 않은 물건을 굉장히 비싸게 팔았는 것 자체가 사기건이고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 여성의 어떤 중요 부분을 이렇게 만지고 했는 것으로 해서 준강제추행죄까지도 지금 해서 죄가 소명이 돼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대행자를 해서 이런 운영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저는 지자체에서 도대체 뭐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부분이 있고 또 허경영 대표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경영 씨의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이 축복 한번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경찰도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년 후에 오는 그 재림주고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
미륵불이가 자기가 강연은 10만 원, 축복은 한 사람당 100만 원, 하늘궁 명패는 1인당 300, 1억이 됐을 때는 이제 대천사 칭호를 주고 있죠. 자, 허지은 변호사,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면은 강의료가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상담비 10만 원, 네잎클로버 최대 200만 원, 그리고 대통령 대리 1,000만 원, 대천사 1억 원 이렇게 되는데, 자, 저 대천사 칭호 하나에 그럼 1억 원 정도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 하늘궁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지금 하늘궁 측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대천사가 뭐냐면요. 몸에 일종의 천사를 1억 원 주려고 사서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백궁의 높은 지성과 통신을 하면서 우리가 네. 인간사에서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이라든가 투자 결정이라든가 부동산 매매 이럴 때 그 해답을 대천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해답을 얻기 위해서 1억 원을 내고 대천사를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어떤 금전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기죄를 처벌을 할 때는 이게 단순 어떤 기복을 비는 걸 넘어서서 네. 과도한 금액을 냈다라고 하면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단순 네잎클로버도 몇백만 원이고 그리고 이 대천사라는 존재 자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존재를 무려 1억 원을 주고 사고 판다라는 것이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네잎클로버 이거는 한 200만 원을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대리, 여기 적힌 대통령 대리 이건 또 뭡니까, 허지은 변호사? 이것 역시 사기죄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 대통령 대리라는 게 뭐냐면 허경영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 대리인으로 1,000만 원을 내고 강의를 들은 사람을 임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강의를 들은 대통령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에서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마 허경영 대표도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법과 제도하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여서 1,0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게 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 부분이 슬슬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왜 이거를 믿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보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굉장히 좀 절박한 분들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는 뭐라도 믿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허경영 대표의 말을 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도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면서 내민 수상한 음료도 있었습니다. 이건 몇 억년 가도 이대로 있어. 썩지도 않고 굳지도 않고 물로 있죠. 이거는 허경영을 써놓은 거야. 불로유가 불로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저 손에 들고 있는 저거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 아닌가요? 근데 저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궁에서 주장하기로는 자기 홈페이지에 또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공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우유를 신도가 사오면 거기 허경영 이름이나 스티커만 붙이면 이게 불로유라고 해서 사실상 만병통치약이 된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예. 그리고 모 대학 식품연구소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유산균도 안정적이고 무색무취의 표준 불로유라고 하면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먹고 이게 원인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실제로 한 사람이 그 신도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불로유 자체에는 독극물이 발견이 되지 않았고 또 스티커만 판다라고 하늘궁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사실 무혐의 처분이 났던 전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닌가 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지금 보면은 상온 상태에서 두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하늘궁 측에서는 우유는 신도가 직접 사오는 거고 자기들은 보관을 하거나 우유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부분은 우유 자체를 상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썩지 않는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궁 측에서 우유를 보관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폐기물처리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허경영 대표는 구속이 된 상태고요. 허준 변호사.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좀 진행되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사기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예. 범위가 워낙 이제 혐의가 여러 가지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요증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입증과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명이고 피해 규모 이건 사기죄에 한해서 3억 원입니다. 정치자금법 그래요? 위반 피해 규모는 또 달리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만약에 피해자가 더 나와서 5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건 가중처벌이 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기죄는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렇게 상습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